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벌써 10년도 넘은 40대 주부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아이가 한 명 있고요. 늘 가족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그동안 셋이서 알콩달콩 즐겁게 살아왔기에 제가 이런 사연을 쓰게 될 거라곤 차마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건 2010년 초가을이었습니다. 당시 가까이 지내던 언니가 한번 만나보라며 소개시켜준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지요. 쑥스러워하면서도 계속해서 어떻게든 이야기를 이어나가려는 남편의 모습에 호감을 느꼈고 그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네요. 회사 생활로 지쳐있던 서로의 삶의 단비가 되어주던 저희는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친정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재직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유치원 원장선생님이셨어요. 직업만 봐도 예상하실 수 있듯 두 분 다 아이들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참 좋아했어요. 언젠가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리면 못해도 셋은 낳고 싶다고 생각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야 셋을 키우는 건 무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요. 사실 아이를 안 갖는다는 건 상상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요즘이야 결혼 전에 서로 건강검진도 확인해보고 무슨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본다지만 제가 결혼을 하던 시기만 하더라도 서로 그런 조건까지 따지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연애하는 동안 저나 남편이나 아픈 적도 없었고 하니까 막연히 서로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못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1년 정도만 신혼생활을 즐기고 바로 아이를 가지려고 했어요. 신혼생활을 더 누리면 커리어도 쌓이고 좋겠지만 내 자식과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남편은 저보다 4살이나 많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눈치기도 했고요. 그런데 계획한 1년을 보내고 임신을 하기 위해 서로 열심히 노력을 시작했는데도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정도 시간이 더 흐르자 저조차 점점 조바심이 들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몸에 좋다는 건 쓰건 어쩌건 다 챙겨 먹었을 정도였습니다. 뭐 하나 허투루 하지 않았고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답답하고 환장할 노릇이었죠. 주변에는 종종 생각지도 않은 애가 생겨서 걱정이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왔는데 정작 이렇게 간절한 저희 부부한테는 왜 아무런 소식도 없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1년의 시간이 지나니 시댁에서도 점점 제 탓을 하더라고요. 당신 아들인 남편은 어려서부터 감기 한 번 앓은 적 없는 튼튼한 성인 남성이니 문제는 필시 저한테 있을 거라면서요. 의심도 아닌 확신에 가까운 시어머니의 말씀은 제 가슴에 비수가 되어 날아오길 여러 번이었고 언젠가 한 번은 제 심장이 너덜너덜해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럴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남편은 내키지 않는다며 한두 차례 병원 예약을 고의로 빼먹었고 그때 전 또다시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비협조적인데 제가 무슨 욕받이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그 신랄한 비난을 왜 제가 받아내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또 다시 시아버지의 생신으로 모인 날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어린 신우와 가까이 사시는 친척 내외분들까지 식당에 모여 외식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참고로 저희 시댁은 친지분들과 교류가 굉장히 잦은 편이었습니다. 저희가 임신이 안 돼서 고생하고 있는 것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가십거리처럼 그분들 입에 매일같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 점이 저를 참 주눅들게 했네요. 아무튼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저에게 관계는 잘하고 있냐는 둥, 제 골반이 작아서 그렇다는 등 걱정을 가장한 수치스러운 말들을 필터 없이 쏟아내셨습니다. 친척분들 중 두세 분이 왜 그걸 무조건 며느리 탓을 하냐며 저를 두둔해 주시긴 했지만 그마저도 저에겐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어요. 결국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처음으로 욕을 하며 병원에 같이 가던지 이혼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윽박질렀고 그렇게 처음으로 남편과 병원에 가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진 말들을 견뎌낸 건가 회의감이 들 정도였어요. 불임의 원인은 제가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수준 떨어지는 표현 같지만 한마디로 씨가 없답니다. 씨가 적은 것도 약한 것도 아니고 없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의 표정이 너무나 태연하고 덤덤하더군요. 설마 알고 있었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저나 시부모님께 어떻게 고백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서 말을 못했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물으니 저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연히 가게 된 비뇨기과에서 알게 되었답니다. 비뇨기과에 쇼핑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연히 가냐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아내인 저랑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니 이렇게 화를 낼게 뻔해서 말을 안 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더군요. 이런 남자 때문에 근 2년 가까이 마음고생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속상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남편은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며 정말 미안하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더라고요. 평소에는 저보다 훨씬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 남편이 그렇게 납작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일단 남편을 일으켜 세운 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을 해보자고 했어요. 남편이 저를 속인 것도 사실이고 제가 너무나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것도 사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이혼을 생각할 수는 없었습니다. 임신 문제만 아니면 사실 남편과 저는 서로 참 잘 맞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대화도 잘 통하고 관심사도 비슷한 데다 현실적인 조건들도 비슷한 편이었으니까요. 아예 남편이 불임이란 사실을 결혼 초에 알았다면 이혼이 쉬웠을지도 모르겠다는 변명 같은 생각을 스스로 하면서 결국 남편을 받아주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이 결정에 후회는 없어요. 검사 결과를 시댁에 전달했을 때 시어머니는 거의 졸도를 하셨습니다. 돌팔이 병원이 분명하다며 그 의사 좀 만나봐야겠다고 난리를 치셔서 결국 저희 부부는 다른 병원에서 2번의 검사를 더 받아야만 했고요. 남편은 수치심에 몇 날 며칠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번의 결과가 모두 똑같은 사실을 말해주고 나서야 시부모님은 당신 아들이 불임이라는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셨어요. 게다가 저는 기대는커녕 생각도 못했는데 남편이 먼저 나서서 시부모님께 저에게 그동안 했던 폭언을 사과해 주시라 부탁을 드렸더군요. 하루는 시부모님이 유명 호텔 레스토랑으로 저랑 남편을 불러내어 그동안 했던 말은 부디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며 눈물로 저에게 미안함을 전하셨습니다. 이미 가슴에 켜켜이 쌓인 아픔을 한 번에 씻어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남편과 제 사이에 아이가 없을 거라는 그 변치 않는 사실은 한동안 제 가슴을 후벼 팠고 저는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는지 하루는 남편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이 병에 대해서 말을 꺼냈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고민 끝에 저희 부부가 지금의 딸을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입양할 당시 딸은 겨우 100일을 간 넘긴 상황이었어요. 사위의 불임 소식을 힘들게 받아들이신 친정부모님은 입양을 하겠다는 저를 제발 다시 생각하라며 말리고 또 말리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의 아이인데 쉬운 결정이 아니라면서요. 평소에 아이들을 좋아하시던 친정부모님이 시부모님보다 더 크게 반대하시는 걸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자식을 키우는 지금은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 당신의 딸이 힘든 길을 가려고 했으니 어떻게든 막고 싶으셨다는 걸요.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저희 딸을 사랑하시는 조부모님이세요. 아무튼 그렇게 딸을 입양하게 되었고 딸 덕에 저희 부부는 더 큰 행복과 위안을 얻으며 얼마 전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딸은 모든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랐고요. 단 한 가지 저희 가족에게 비밀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댁 친지분들은 저희 딸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모르신다는 거였지요. 입양 사실을 숨기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저희 시어머니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서 다른 친지분들께 당신 아들이 불임이라는 말을 차마 못하시겠다 하셨고요. 둘째는 입양에 대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일이 많은데 그런 편견 속에서 저희 딸을 자라게 하기 싫었던 저와 남편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미안하고 유감스러울 뿐이에요. 하지만 당시에는 무엇보다도 딸을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었던 저희의 욕심이 가장 중요했고 훗날 사람들이 알게 되리라도 이해해 줄 거라 믿었어요. 남편에게는 나이 차이가 제법 나는 신우가 있어요. 11살이나 나이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인지 시부모님이 공주님 대접을 해주면서 키우셨어요. 그래서인지 솔직히 예의도 없고 제멋대로입니다. 저한테는 언니 하면서 잘 따르긴 했지만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소위 착한 학생보다는 날라리에 가까웠지요.
제가 이러쿵저러쿵 할 자리는 아니었기에 별말은 안 했지만요. 그런 신우가 2년 전 아이를 가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누려보지 못한 기쁨이었기에 한껏 축하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아빠가 누군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신우 본인조차도 누가 아이 아빠인지 모르겠다며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 하니 온 가족 속이 썩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나마 저를 언니라고 부르며 잘 따랐으니 살살 거슬려서 입을 열게 해보라는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아무리 한 가족이라지만 신우도 성인이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저더러 해내라고 하시니 정말 내키지는 않았지만 신우를 위해서라도 확실히 하는 편이 좋겠다 싶어서 신우를 불러냈습니다. 신우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몇 번을 돌려 물어봤지만 신우는 뾰로통한 표정만 보일 뿐 자기가 낳아서 잘 키울 거니 관심 끄라는 식이었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아야 하면 도움을 받는 게 좋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무슨 도움이냐며 저를 노려보더니 언니는 지금 내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포기라도 했으면 좋겠냐며 지금 샘나서 그러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순간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건지 어이가 없어서 뭐라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신우는 이죽거리면서 언니는 한 번도 이런 기분 못 느껴봐서 모르나 보다며 지금 자기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끌어내리려는 거냐고 그러더군요. 자기한테 지금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냐고요. 신우가 원래 단어 뜻도 잘 모르면서 유식한 척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황당하고 어이없는 신우의 말에 화도 나고 불쾌해서 그렇게 똑똑한 줄 몰랐다고 잘 낳아서 키우라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먼저 집에 와버렸습니다. 집에 오니 벌써 신우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뭐라고 떠들었는지 남편이 저에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신우 말이 임신한 자기를 제가 백화점 지하에 버려두고 혼자 집에 갔다고 그러더래요. 자기가 임신을 해서 감정기복이 크다며 혹시 자기가 언니 비위에 거슬리게 말한 게 있다면 사과하고 싶다고요. 신우가 어려서부터 어머님 아버님을 이리저리 잘 조종하는 건 알았지만 그걸 저나 남편에게 써먹으려고 들 줄은 몰랐기에 기가 차더군요. 남편에게 제가 사과를 하고 싶으면 나한테 전화를 하면 되지. 나한테는 전화도 문자도 한 통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사과 타령이냐고 웃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여동생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라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 이후로는 신우가 애를 낳든 말든 관심 끄려고 노력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딸 키우느라 정신없기도 했고요. 사실 신우가 애를 낳았다 뿐이지 육아는 거의 시부모님이 하고 계신 상황이었어요. 대학을 중퇴한 신우는 돈 버는 게 죽기보다 싫다며 시댁에 얹혀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신우에게 미래를 약속한 애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은 요즘 그 어느 때보다 한층 밝아 보였는데 그 이유를 알 것도 같더라고요. 신우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먼저 임신했다고 시댁 친지들한테 떠들고 다닌 탓에 어머님께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으셨거든요. 게다가 평소에 모임도 많고 운동도 좋아하시던 분이셨는데 졸지에 육아를 떠맡게 되시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셔야 했고요. 그런 어머님께 신우의 애인은 어떻게 보면 한 줄기 희망 같은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며칠 뒤 신우는 온 가족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남자와 결혼을 할 건 맞지만 그 남자에게 자기에게 애가 있다는 소리는 못했다는 거예요. 말할 타이밍을 놓쳤다나요. 순간 어쩜 지 오빠랑 저렇게 똑같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더군요. 신우는 말없이 저를 쳐다보더니 그래서 말인데 언니가 우리 딸 좀 키워주면 안 되냐고 묻더군요.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니까 어차피 첫째도 입양이니까 자기 딸도 저더러 입양을 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나서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자 생판 모르는 남의 자식도 키우는데 왜 조카는 안 되냐고 억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피도 한 방울 안 섞인 남도 키우는데 자기 딸은 최소한 4분의 1은 섞였다나요. 어디서 나온 계산법인지도 모르겠고 말 같지도 않아서 제가 웃었습니다. 신우는 자기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냐며 저를 또 다시 노려보기 시작했고 지난번처럼 또 당할 소냐 싶었던 저는 똥은 신우가 싸놓고 그걸 왜 나더러 치우라는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지금 자기 딸더러 똥이라는 거냐며 달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른이면 어른답게 자기 일은 스스로 책임을 지라고 남한테 떠넘길 생각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받아쳤어요.
서로 감정이 격해지자 남편이 나서서 신우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면 연락하지 말라며 제 손을 잡아 끌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로부터 며칠 동안 화를 삭힐 수가 없었어요. 비록 입양이어도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킬 소중한 딸인데 괜히 신우에게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시부모님께서 연락을 해오셨어요. 지난번 일도 있고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고요. 시댁에 가면 신우가 있어서 내키지 않았지만 신우 딸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나오실 수 없다 하여 어쩔 수 없이 다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안방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너무 매정하게 생각하지 말라면 아이만 먹었지 철딱서니가 없다고 그냥 저더러 한번 참으라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시부모님 있는 데서 신우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건 제가 잘못한 거랍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속에서 반발심이 일었지만 꼭 참고 있었어요. 곧 딸을 데리러 유치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 무슨 일로 부르셨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해보셨다면서 신우 말도 틀린 건 아닌 것 같답니다. 덧붙이시는 말은 더 가관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신우 혼삽기를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당신 손녀를 남에게 맡길 수도 없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당신이 저를 그동안 지켜보니 생판남의 집 자식도 참으로 지극정성으로 키우더라면서 그런 정성반이라도 좋으니 신우 딸에게 쏟아달라고요. 제가 시어머니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불임인 남편도 품고 갈 만큼 그릇이 큰 사람 아니냐며 윗사람이 허물 있는 아랫사람 품어준다 생각하고 한 번만 신우한테 져달랍니다. 말만 번지를 하지 결국은 신우애를 저더러 키우라는 거였지요. 칭찬 같지도 않은 말 몇 마디로 저를 설득시키시려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실망스럽고 분했습니다. 저는 죽어도 못한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도 어찌 그렇게 매정하냐면서 신우는 저랑 한 가족이지만 제 딸은 남이나 마찬가지라고요. 제 입장에선 신우나 제 딸이나 피 한 방울 안 섞이긴 매한가지라고 받아치자 시어머니도 입을 딱 다무시고는 저한테 못 되쳐먹었다 하셨습니다. 시댁을 빠져나오기가 무섭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꼼짝 말고 거기 있으랍니다. 자기가 지금 시댁으로 온다고요. 예전 같으면 시부모님과 남편이 부딪히는 건 막기 위해서 뭐라도 제가 둘러댔겠지만 그러기도 싫더라고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시댁 앞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딸 유치원에 연락을 해놓고 남편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이 채 안 돼서 남편이 도착했는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화가 난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시댁 현관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니 시어머니와 신우가 깜짝 놀란 얼굴로 저희를 쳐다보더군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이 나서서 진짜 둘 다 제정신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특히 신우를 향해서 야, 네 몸뚱아리 간수 네가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냐고 어디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가져놓고는 뭐가 그렇게 뻔뻔하냐고 악을 쓰더군요. 너는 여동생이라 다행인 줄 알라면서 남동생이었으면 죽기 직전까지 팼을 거라면서요. 들어본 적 없는 남편의 거친 말에 저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시어머니께 한 번만 더 이 사람한테 이러면 신우 애인이란 작자한테 가서 애 딸린 거 다 얘기해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오빠라는 인간이 어떻게 동생 앞길을 막으려 드냐고 미쳤냐고 화를 내셨고 남편은 이러다 저 이혼이라도 당해야 직성이 풀리시겠냐고 받아치더군요. 그러자 신우가 저를 노려보면서 완전 사람 좋은 척 다 하더니 뒤로는 자기랑 자기 엄마를 얼마나 씹은 거냐면서 그러니까 착한 자기 오빠가 저 난리를 친다고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그런 신우에게 너는 네 밥값도 못하는 게 무슨 말이 그렇게 많냐고 그냥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구석에 처박혀 있으라니까 지도 뭐 반박을 못하고 질질 울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이제 시댁하고 연을 끊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제 딸을 포기할 수 없듯 부모 자식의 인연은 천륜인데 연을 끊는다는 건 불가능한 말이잖아요. 저는 남편에게 당분간 거리를 두고 살자고 했습니다. 신우가 현명하게 이 상황을 풀어나가기를 기도해주는 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요. 그리고 2달 뒤 시아버님을 통해서 신우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저희가 갑자기 연락을 하지 않자 처음에는 속으로 괘씸하게 여기다가 결국 먼저 남편에게 연락을 해오셨고
남편이 고민 끝에 결국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린 모양이더군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신 아버님께선 시어머님과 신우 그리고 신우 남자친구까지 다 불러 모으시곤 신우의 정체를 밝히셨답니다. 과거를 품어주지 못하는 남자랑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게 이유셨대요. 슬프게도 남자는 자기가 뭐가 아쉬워서 한번 갔다 온 여자랑 결혼을 하냐며 그 자리에서 난색을 표했답니다. 신우가 결혼식은 안 했다고 그러자 그럼 애 아빠랑은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고 신우가 또 거짓말을 하려들자 시아버지께서 애 아빠는 누군지 모른다고 선수를 치셨대요. 그러자 남자가 진짜 웃기는 여자라며 그래도 네 아버지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까지는 안 하겠다고 그걸 다행인 줄 알라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신우의 결혼은 물거품이 돼버렸고 시어머니도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이셨대요. 하지만 당신도 더는 젊은 딸 때문에 노년을 희생할 순 없다며 신우에게 앞으로 육아는 네가 직접 하라고 손을 놓으셨답니다.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된 신우는 당분간은 육아에 신경 쓰겠다고 온 가족과 약속을 했고요. 하지만 솔직히 당분간은 여전히 시댁과 왕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당분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 교육과 제 커리어를 우선순위로 두고 한눈 팔지 않고 지내려고요. 신우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제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제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신우도 자기 배불러 낳은 자기 아이를 혹덩어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으로 키워줬으면 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